그러니까 다르게 산다는 게 뭘까라는 게 이제 저도 제목을 정하면서도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질문 같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르게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르게 산다는 그 전의 삶, 그러니까 진짜 다르게 안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그냥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이나 이제 과거를 둘러보면 그리고 뭐 여전히 사실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누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은 좀 마음이 되게 우쭐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이제 저를 이제 비하하면서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이 왜 계속 지속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이제 뭐 어디서 광고에서 봤는지 드라마에서 봤는지 또 뭐 사회에서 주입된 그 욕망들 머릿속에 이제 굉장히 잘 산다는 어떤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었고 그 삶을 그때그때마다 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제 삶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고 그렇게 이제 달려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내가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그 박노해 시인이 이제 쓴 그 시 중에 경주마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경주마가 되게 이제 강렬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고미숙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또 아실 텐데 그 박노해 그 시인의 그 경주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는 다 야생마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경주마로 길들여지게 됐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 좋은 사료를 먹고 좋은 기술을 만나서 그 트레기를 열심히 달리는 그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네가 지금 그 트레기에 서 있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였거든요. 그리고 고민수 선생님 그때 이제 제가 강의 들으면서도 그때 이제 늑대 얘기가 나왔어요. 사냥꾼이 이제 늑대를 이제 그 사냥을 하는데 이 장막들이 쳐져 있었고 그 장막을 이제 이 장에 그 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그 늑대 그게 이제 내 자신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이제 그 달려가는 속에서는 저한테는 이제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어느 때는 왔었거든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떤 출구가 없을 때 그런 감정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런 죽음 충동이라든가 그런 감정이 결국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출구, 그 트랙 위에서밖에는 삶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삶에서는 내가 가장 잘나야 되고 또 거기서 우위에 서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죽음 충동도 일어난다는 거를 알게 되고 너무 이제 사실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늘 결핍만 보고 또 부족함만을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것이 이제 나를 또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까지 일으키는 그런 이제 저를 이제 알게 됐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만나는 이제 젊은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서 느낀 거는 그 친구들은 이제 저보다 이제 이 경주마의 그 트랙에서 달리는 그 파이가 더 작아지면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흙수저라든지 금수저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그리고 저는 되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되게 이상하지 않은데 그때 처음 들을 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생망이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셨나요? 이생은 망했어. 네. 이 말을 너무너무 젊은 애들이 재밌게 자기네들은 얘기하지만 되게 이제 그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경쟁에서 뭐 달려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이제 있어, 뭐 정규직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려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길들이 굉장히 더 치열해진 건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주명리랑 동의보감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자연의 법칙을 이제 그 하는 공부를 배우면서 이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한다는 원리, 그리고 두 개의 다른 힘들이 서로 그 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는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저한테 굉장한 출구를 줬어요. 어떤 것도 고정되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면 낮이 밤을 향해 가고 또 밤은 낮을 향해 가는 그 시간의 원리.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은 굉장히 이제 지금 저녁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긴 밝은 또 낮이 온다는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것도 변한다는 원리가 저한테 굉장한 출구를 줬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 경주마가 그만큼 이제 자리가 좁아졌다는 거는 또 야생마의 길이 또 열리는 이제 그 기회가 더 넓어진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낮이라는 것이 끝난다는 것은 결국 그 낮이 끝이 나지만 그건 끝이 아니죠. 세상의 끝이 아니고 한 번도 사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인 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기회를 알게 되려면 이 생명의 원리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어떤 탐구, 그다음에 어떤 내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제 몸에 대한 어떤 원리와 그 운명에 대한 그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생긴 게 저한테는 굉장한 기쁨을 주었고요. 그리고 나의 운명이 자연의 원리에 이제 그 맞게 얘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이제 이 사주명리를 하시는 역술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뭐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미신이라고 이 생각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연의 어떤 원리의 언어로 그거를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시라는 것이 결국 자전과 공전의 원리를 통해서 이 자연의 코드로 이 좌표를 읽어내는 거고, 그 우주의 원리와 내가 상응해서 나의 기질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쉽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이제 다 시간성의 변화에 의해서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의 존재도 목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여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환절기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가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겨울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결국 내가 기질을 가졌다는 건 여름을 가지면서 겨울의 기질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여름의 고유성이 결국은 겨울의 그 기질의 폭이 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겨울의 고유성을 갖지만
내가 여름의 기질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가짐으로써 어떤 것의 강점과 어떤 것의 약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존재로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운명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밟아야만 순환을 하기 때문에 내가 타고나지 않은 기운을 또 열심히 배우는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 맺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 내가 돌이라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나무와 비교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탐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것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르게 살고 싶고, 그리고 또 되게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되게 연대해서 살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나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명리는 또 인간이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친이라는 부분인데요. 육친이라는 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이제 환절기, 가을, 겨울처럼 인간도 이렇게 계절의 흐름을 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인간이 어떻게 이제 그 삶에서 그것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가의 이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어떤 계절이 사람이 살아갈 때는 뭔가 씨앗에서 자기를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을 이제 잡게 되죠. 생명이 발화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내 스스로의 어떤 성장, 이런 어떤 단계가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과 같이 교감하는 것.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건 일단 싹이 피고 난 다음에는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꽃을 활짝 피운다는 건 세상과 가장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 내가 사람들과 나를 표현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런 다음에 있는 과정이 환절기예요. 환절기는 새싹이 가장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가장 확장한 단계가 환절기이죠. 그래서 자기를 가장 밖으로 펼치는 기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펼치고 표현한 것들을 열심히 마무리하고 일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환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환절기 다음엔 이제 가을에 해당이 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펼쳤고,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과정은 이제 성장이 끝나고 이제 소멸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인간의 길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 다음에 관계를 맺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지금 이 목이라는 시작점에서 그때 이제 성장의 그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봄이라는 계절은. 근데 가을이라는 건 완전 반대되는 지금 소멸의 계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나의 성장을 고집해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시공간입니다. 내가 다른 시공간, 소멸의 시공간으로 나를 구부릴 때만이 누군가와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누군가와 만나는 것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존재로 다시 이제 기운이 어쨌든 밖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씨앗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결실을 다 해체하고 이제 씨앗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씨앗이야말로 인간의 길에서는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나를 계속 구부리고
나의 어떤 자극하는 과정들인데 그것들에 이제 대한 성찰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들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배움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수용하는 힘 이런 것이 이제 그 겨울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나라는 이 봄이 새로운 봄은 그렇게 다시 성숙하게 돼서 또 다른 봄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한테는 이렇게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들이 단순히 열심히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또 자본주의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딱 환절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되게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성찰해야 되는지 이런 단계는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건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연구실에서 있다 보면 그런 관계라든가 나를 성찰하지 않고는 제가 여기에 버텨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전히 또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인간이 걸어야 될 길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있다는 전 기준점이 생긴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행운이고 또 그것을 각자 자리에서 이제 실천하게 되면 쓸데없는 이제 어떤 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이미지 그리고 그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그 인간이 걸어야 될 길들을 이제 계속 실천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다운 삶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또 이 생명의 원리에 맞는 인연장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도 세상에 필요한 일 그리고 내 몸을 해치지 않는 일 그리고 또 이 생명 차원에서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이 삶의 양식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스님이 말씀하신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삶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정말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나의 운명을 탐구해서 정말 나다운 삶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그리고 내가 타고난 기운을 인정하지만 내가 타고나지 못한 기운을 또 인정해서 어떤 결핍과 부족함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대해서만이 살 수 있고 또 부족한 기운을 배우는 삶 이런 게 제가 말하고 싶은 다른 삶이 아닐까라고 이번 강의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